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최근에 최고위원 정봉주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서 민주당 내부가 거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얘기 때문인지,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이게 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 파리를 하면 암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재명 전 대표의 이름을 판다? 사실 지금 이 전당대회가 거의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보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최고위원 후보가 있을까요? 서로 그런 경쟁을 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듯이 지금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최고위를 구성할 거냐 이런 식의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를 팔았다라고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봉주 전 의원이 구도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친명들 완전히 친명해서 나는 이제부터 거리를 좀 두겠다라는 선언이고 또 이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2위 정도의 지금 순위를 갖고 있는데 서울 딱 한 지역 남았거든요. 그러면 권리당원에서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ARS와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국민 여론조사가 30% 정도 되거든요. 반영이.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가 무조건 뭐 이재명 대표의 친명으로 완전히 몰아올리진 않을 거다. 네. 최소한 거기서 자신의 어떤 그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최고위원은 된다. 최고위원은 됐는데 이제 자기가 최고위원에 만약에 입성하게 되면 자신의 자신만의 정치적 영역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명으로 좀 알려졌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불만인가요? 이재명 대표 실제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파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인가요? 사실 그 해석을 두고 지금 당원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분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뭐 정봉주 후보의 어떤 사적인 대화들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요. 네. 특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또 험담성 내용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소위 명파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뭐 파는 사람들을 뭐 자신이 이제 저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데요. 또 당원들 보기에는 사실 전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당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당원들 간에 또 동지들 간에 서로 간에 또 적대적으로 또 악마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갈라치기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지금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정봉주 후보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상 뭐 경선에 개입하면서 본인이 순위가 내려갔다라는 불만이 지금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직격으로 이재명 대표를 뭐 겨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지금 겨냥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파일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모습 모두를 다 당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정봉주 후보의 앞으로 만약에 최고위원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그 관련해서는 또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뭐 사적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정봉주 후보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 향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털어놨다고 하죠. 그 발언 저희가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 있고요. 귀여워 죽겠다고 하면 귀엽다는 것이지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진위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얘기 쭉 들어보면은 뭐 실제로 저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부인을 안 하긴 하거든요. 뭐 말씀하신 이정호 실장이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좀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꽤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죠.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이야기들, 그러니까 생각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봉주 후보 이야기도 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원망 어린 목소리들이 나왔던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으로서 또 지도부로 입성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당원들의 평가 요소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합을 맞춰서 이 지도부를 잘 구성해 나가고 또 통합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꾸리는 것, 이것도 당원들의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될 예. 것입니다. 그런데 또 뒤로는 이런 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원들의 저는 어느 정도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초반에 정봉주 후보가 득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5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정훈 실장님. 네. 일단은 이재명 강성 지지층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은 야, 정봉주의 본심이 드러났다. 이제 해명을 안 하고 당원용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판이 좀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정봉주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랑 비슷하게 이준석 전 대표와 비슷하게 구도를 만들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던 말이 윤핵관이잖아요. 그러면 뭐만 있었다면 윤핵관이지 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낙인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예. 지금 앞으로 명팔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건 다 명팔이 때문이야. 아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딱 규정지어서 어떤 대척점에 딱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딱 만들어서 공격하는 그런 그 스타일인데 저는 이 당이 굉장히 다른 목소리,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도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활기찬 어떤 정당이 돼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구도를 만들고 뭐 수박, 뭐 아니면 무슨 명팔이 이런 조어를 통해서 악마화하고 그런 구도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건 글쎄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럼- 말씀하셨듯이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비판하는 그런 정책적인 또는 정치적인 행위가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왜 어떤 이런 불만을 얘기했을까? 굉장히 둘 관계가 어떨까? 좀 관심이 쏠리긴 부분이긴 한데 두 사람이 뭐 최근입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 나눴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옛날에 형님하고 그 경선 내가 27 나는 년도. 성동영 후보 박 지원하고 그래 동료다니면 고등학교하고 그러다가 예. 부산에서 붙여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 짤이 지금 돌면서 댓글이 정봉주 저거 원래 반명이었다. 최근에 그 동영상이 또 돈되는 거예요. 몇 초짜리가. 재밌네. 또 한승질 하시잖아. 지금 다 죽었습니다. 아 이제. 그래? 죽어야지. 아이, 적에 대한 적개심은 버리지 말고 네. 성질은 부리지 말자.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두 사람이 웃고 있는데 잘 들어보면 뼈가 있는 말들이 좀 오간 것 같기도 한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최고위원이 정봉주 후보가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뭐 되겠죠. 거의 네.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두 사람 관계 최고위원회에서 할 때 좀 껄끄럽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저는 막상 또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에 입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재명 당대표와 또 지도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최고위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단 이런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뭐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거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당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서 또 어느
어느 정도까지 그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것은 또 변론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선거 결과가 끝이 나고 또 최고위 입성을 해서 이제 지도부의 구성원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라든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또 당의 통합과 또 장기적으로 또 당의 비전을 위해서 그런 결단 내려줄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